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다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은, 일단 생성형 AI, GPT를 포함해서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들에 대한 기본 활용법, 그리고 어떻게 조금 하면 좋을지 그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공부를 한지 오랜 기간은 안 되었고요. 초심자 입장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뭔가 배운 것들이나 뭔가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얘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이 세션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 조금 쉽게 느껴지거나 이미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질문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모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뭐 좀 거창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AI 인문학이라고 적어봤고요. 저도 AI에 대해서 처음에 봤을 때는 뭔가 너무 거창하고 저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좀 꺼려졌었는데 막상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오히려 좀 재밌고 흥미롭게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어렵기보다는 좀 흥미롭고 앞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평범하게라는 테마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AI에 대해서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면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약자로 해서 AI가 컴퓨터나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술 자체를 저희는 AI라고 통칭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보통의 사람들이 AI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처음에는 뭔가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만 같고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이 AI에 대해서 이제 대체가 되면서 내 일자리에 위협을 받을 것 같고 또 새롭게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분야처럼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막연하게 내가 퇴직할 때까지는 이 AI가 이제 통용이 안 되면서 나의 현업에는 영향을 안 미치길 바라는 그런 일반적인 시각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최근에 AI 관련해서 많이 기사를 읽어봤었는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에서 좀 보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AI가 내 현업에 도입돼서 나의 일을 좀 편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시각보다는 조금 두렵고 좀 막연한 그런 이제 분야로서 다가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을 계기로 좀 흥미를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는 완전 이제 IT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이제 같은 초심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 AI가 앞으로는 더 많이 활용이 될 거는 너무 확실시 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GPT가 나온 지 한 17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지금부터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나중에 다른 분들보다 좀 앞선 시점에서, 앞선 지점에서 이 AI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권장드리는 방식은 지금 아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이 반복적으로 하던 일들을 AI를 통해서 내가 좀 시간적인 투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AI에 대해서 전문성을 추가로 이제 가지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일, 그리고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인간하고 AI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인간은 우선 메타인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했을 때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팀에는 어떤 인력이 있어서 누구한테 어떤 업무를 맡겨야 되고 누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 반면에 인공지능, 즉 AI는 이런 메타인지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왜 해야 되는지, 과거부터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된 계기,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저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주는 명령어에 따라서 이제 학습을 하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을 해내기 때문에
이 메타인지 없이 정말 수많은 데이터의 집약체가 AI고 우리는 이제 이 AI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타인지를 최대한 AI에게 심어주면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명령어를 넣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생성형 AI를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저는 처음에 뚜렷한 목표가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GPT가 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해서 뭔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도 활용을 해보고 영상을 만들어준 AI 이제 다양한 걸 해봤을 때 제가 어느 순간 문득 든 생각은 그래서 내가 AI를 활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따라서 지금 들으신 분들께서 혹시 아직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권장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생성형 AI를 공부를 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부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생성 AI를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목표를 설정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디자이너 분들께서는 이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실 때 내가 이미지를 하는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서 이 AI의 도움을 받아봐야겠다 했을 때는 이미지를 제작을 하고 보완을 하고 퀄리티를 좀 더 낮게 해주는 그 AI에 집중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혹은 영상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영상을 1부터 100까지 모든 부분을 내가 해왔다면 이제 1부터 10까지는 이 AI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생성형 AI를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차근차근 그 체계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생성형 AI로 넘어와서 우선 AI 자체가 생성형 AI와 같은 건 아닙니다. AI라는 정말 큰 분야 안에 정말 작은 분야로서 생성형 AI가 있고요. 그 생성형 AI의 종류 중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피트라던가 최근에 뭐 아직 출시 안 됐지만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소라라던가 뭐 이런 이제 이미지 제작 AI 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생성 AI는 저희가 LLM이라고 해서 이제 large language 모델이라 해서 그러니까 웹상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집약해서 저희가 내린 명령어를 바탕으로 수많은 펴져 있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최적의 답변을 해주는 형태로 구동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내놓는 답들이 저희가 전혀 모르는, 저희가 찾을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찾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 그리고 정말 퍼져 있는 그런 정보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만 모아서 하나의 결과물로 저희한테 전달해 주는 게 이 생성 AI의 작동 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생성형 AI에 저희가 명령어를 내리는 그 자체를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정의를 해보자면 저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AI에게 내리는 명령어 자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 생성형 AI가 프롬프트 자체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롬프트 내리냐에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에 얼마나 근접한 결과물을 내놓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프롬프트를 고도화하는 작업 자체가 워낙 중요하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것 자체가 하나의 전문성, 하나의 기술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프롬프트 자체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저희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정말 잘했다 했을 때 이 결과에 대해서 퀄리티 그리고 일관성 그리고 관련성이 향상이 되는데 이 일관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이 AI가 저희가 계속 뭔가 잘못된 명령어를 내리거나 혹은 좀 단순한 명령을 했을 때 약간 길을 잃기도 합니다. 따라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이 AI가 저희가 내리는 인풋에 따라서 결과물을 계속 이제 내오다가 갑자기 다른 길로 빠지는 그런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할루시네이션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효율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구성을 위해서는 어떤 단계로 이 명령어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봤을 때 우선은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강의도 들어보고 저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각각의 이제 자료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취합을 해봤을 때 이 로직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효율적인 구성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작성을 해봤고요. 이거는 정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아닌 부분은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따라서 총 4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페르소나 설정입니다. 페르소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AI한테 이제 인격체를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GPT라고 하면 제가 AI 관련한 강의안을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 이 GPT한테 처음부터 너는 이 AI 관련한 전문가이고 강의를 수없이 많이 해본 강사야 라고 이제 이 인격체를 주게 되면 AI가 답변을 낼 때부터 AI 전문 강사라는 걸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인격체를 심어주는 페르소나를 설정한 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어떤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체를 심어주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효율적인 프롬프트의 첫 단계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무를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모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반영된 하나의 프롬프트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무 부여입니다. 임무는 말 그대로 그럼 내가 이 전문 강사라는 인격체를 줬으면 이 전문 강사로부터 어떤 답변을 얻고 싶은지 이제 임무를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AI 관련된 강의안에 대한 드래프트를 받고 싶다 했을 때 이 AI 관련 강의안을 작성을 해줘 자체가 임무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페르소나와 임무 부여를 연결시키면 GPT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너는 AI 관련 강의를 많이 해본 전문가이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 AI 강의안에 대한 드래프트를 만들어 줄 거야 자체가 페르소나를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임무를 부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형식 및 스타일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형태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강의안을 하면 첫 번째는 서론, 그리고 본론, 결론 위주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키포인트만 정리된 블랙 포인트 형태로 받길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강의안은 어떤 형식과 스타일로 받고 싶은지 그 형식과 스타일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세 번째이고요. 마지막은 이 GPT가 공통적으로 좋은 답변을 낼 때 예시를 봤을 때 참고 예시를 부여를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따라 저희가 페르소나도 주고 임무도 주고 그리고 형식 및 스타일도 마지막으로 줬을 때 그러면 이 모든 게 완성된 하나의 참고 예시까지 부여를 하게 되면 이제 이 GPT가 답변을 내놓을 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참고 예시처럼 하면 되겠구나 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 결과물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답변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냥 정말 이제 단순히 좋지 않은 보다는 단순한 프롬프트 예시를 보여드리면 일단 AI 도구 기본 활용법이라는 예시를 잡아보겠습니다. 따라서 GPT에 대해서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은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AI 도구 기본 활용법에 대한 강의안을 만들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4가지를 반영해서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너는 AI 도구에 대해서 강의라는 전문가야. 그리고 이 활용도 높은 생성형 AI 도구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하고 이거에 대한 강의 만들어줘.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넣을지 무료로 활용 가능한 AI 도구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 그리고 활용 예시까지 이 컨텐츠를 포함한 강의안을 만들어줘 자체가 이제 두 번째인 임무 부여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안을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사용 예시 순으로 만들어줘 자체가 이제 형식 및 스타일,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참고 예시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모든 거를 반영한 참고 예시는 이런 게 있어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 4단계가 완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만들어주세요라는 이제 워딩을 넣었는데 이거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약간 매직 워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AI한테 저희가 인격 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AI한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말을 해줘 라고 하는 느낌의 워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논리적인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실제로 이거를 이제 빼고 이제 해봤을 때 확실히 답변이 달라졌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프롬프트를 만들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워딩을 넣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영어로 하실 때도 이런 문구를 마지막으로 넣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저희가 실제로 워딩을 넣은 거를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를 넣은 거를
이제 제가 GPT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통 이제 하는 뭔가 넣었을 때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좀 효율적인 프롬프트 여기 넣었을 때 두 개 답변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그냥 강연을 만들어줘 했을 때는 약간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도입도 나오고 AI 도구의 이해도 나오고 활용법이 나오는데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에 가깝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강의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나름의 이제 논리적으로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프롬프트 예시로 넣었을 때는 확실히 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웹사이트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활용 예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 다듬고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이 다른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퓨샷 그리고 제로샷이 있고요. 제로샷은 말 그대로 그냥 무턱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GPT한테 나의 올해 여행 계획은 하면 GPT 뒤에 아무 배경 지식 없이 말을 이어주긴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이어줄 때 아무런 배경 지식과 예시 없이 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지만 퓨샷 같은 경우는 예시를 하나 추가를 해준 겁니다. 따라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난 다양한 여행지를 짧게 다닌 거를 좋아하고 주로 유럽 지역을 선호를 한다. 이제 짧게 다닌 걸 좋아하고 유럽 지역을 선호한다. 라고 이제 예시를 넣어주게 되면 그 다음 나의 여행 계획은 했을 때 이 GPT 짧게 다니는 그 스케줄에 맞는 여행 계획과 그리고 유럽 지역 위주로 여행 계획을 짜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계적 추론입니다. GPT가 숫자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거는 전문성이 높은데 단순한 숫자 계산은 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1,000원의 돈이 있고 200원으로 사탕을 사 먹고 길을 가다 300원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 그럼 나한테 남은 돈을 얼마야 하면 1,000원에서 200원 빼고 300원 빼면 500원이라는 단순한 계산으로 답변을 해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계산을 넣었을 때 500원이란 답변이 안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GPT는 이 단순한 숫자 계산에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단계적 추론이라고 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고요. 단계적 추론은 똑같은 질문했을 때 하나의 예시를 부여를 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원이 있고 200원, 300원 사 먹고 나한테 남은 돈을 하고 나서 그 밑에 예시로 똑같은 로직에 적용될 수 있는 예시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나한테 2,000원이 있었고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고 300원짜리 사탕을 사 먹었어. 그러면 2,000원 빼기 500원 빼기 300원 해서 나한테는 1,200원이 남는 거야 라는 예시를 주게 되면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이 예시를 줬을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따라 숫자 계산을 할 때는 이 예시를 부여를 해주고 이 예시에 대한 답변까지 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전략 자체를 단계적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뭔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이런 전략을 쓰는 것도 너무 귀찮다 했을 때는 GPTS라는 거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GPT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앱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GPT 안에서 앱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들이 GPTS고 GPTS라고 부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 제가 GPTS의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시면 이렇게 GPTS가 있는 거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GPTS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과학 활용 목적에 맞는 그런 페르소나가 이미 입혀진 그 인격체가 이미 입혀진 GPT를 사용을 하는 그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GPTS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체는 뭐냐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체를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AI 관련된 도구안을 만든다 했을 때 효율적인 AI 강의안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하게 되면 얘가 이제 효율적인 AI 강의안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 자체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완성해주는 GPTS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GPTS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입혀진 페르소나는 이걸 만든 분이 이 GPTS한테 너는 뭐 이 프롬프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전문가야.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문가야. 누군가가 너한테 질문을 했을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문가로서 답변을 라고 하는 인격체가 이미 심어진 GPT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AI 강의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하고 이제 답변이 나왔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은 저희가 GPT에 한글로 물어봐도 영어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한글로 번역해줘 하면 되고 그냥 이제 흔한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저희가 한글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AI 강의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 고도화된 프롬프트 이렇게 예시로 보여주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좀 부족하다 했을 때 계속해서 꼬리 질문으로 이 프롬프트를 좀 더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론, 결론의 형태로 강의안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줘. 그리고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블랙 포인트 형태로 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추가로 내린 프롬프트 바탕으로 이 프롬프트 자체를 조금 더 고도화 주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보시면 서론, 본론, 결론이란 내용이 없는데 제가 이제 넣었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는 원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지금 되게 단순하게 나와서 일단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한 GPTS,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문가라는 인격이 심어진 GPT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접속하는 그냥 보편적인 챗 GPT에서 활용하는 것보다 이제 여기서 하게 되면 좀 더 내가 목적에 맞는,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겠다라는 그 목적에 맞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GPTS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리는 GPT 만든 이미지 제작 GPTS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GPT에서 입혀진 인격체가 너는 이미지를 만들어 전문가야. 따라서 누군가가 너한테 프롬프트를 내렸을 때 그와 관련된 가장 근접한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인격, 즉 이제 페르소나 이미 입혀 GPT 역할을 하는 GPTS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또 예를 들면 AI 강의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진 이미지를 그려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달리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온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던 이유를 아마 나중에 이제 다른 생성 도구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의하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진 이미지를 그렸을 때 나름 이제 깔끔한 이미지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 실제 웹사이트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찾아주는 웹사이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컨센서스 회사 자체에서 이 이제 컨센서스라고 GPTS 만들어 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캔바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별도의 웹사이트로서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캔바에 이제 GPT 내에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이 캔바 활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기능들이 하나의 패를 담겨진 이런 캔버는 GP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논문을 찾을 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AI 관련된 논문을 찾아줘. 그리고 PDF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도 공유해줘 하게 되면 이제 컨센서스 사이트 내에서 이 논문을 찾아주고 그리고 PDF로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AI 관련된 최신 논문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저희가 이 링크를 들어갔을 때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사이트 내에서 AI 관련한 최신 뉴스 그리고 PDF로서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고 크리에이터 뭐냐면 말 그대로 로고를 만들어주는 GPT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이제 로고를 만들어준 전문가라는 인격 아마 심어져 있겠죠. 그래서 AI 강의를 하는 브랜드를 만들 거야. 관련한 로고를 만들어줘. 하면 아마 관련 로고를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 줄 건데, 여기도 이제 GPT 자체에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지는 기술이 엄청 고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엄청 활용도가 높은 로고를 만들어 주진 않더라고요. 따라서 지금 이 느낌을 물어본 거는 이 GPTS를 만드시는 분이 누군가가 로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단계로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첫 번째 물어라고 하는 명령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만든 분이 그러면 1부터 10까지 그 복잡성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복잡성을 원하는지도 두 번째로 물어보라고 하는 이미 GPTS를 만들 때 명령을 넣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물어본 대로 계속 하면 돼요. 그래서 A라고 하고 제가 이제 그만 만들어줘라고 해볼게요. 이제 그만 만들어줘. 네, 그러면 하나 만들어 달라고요. 네, 하면 이제 이미지를 아마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고 저희가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인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준데 저는 제가 실제로 브랜드를 만든다 했을 때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역할하는 GPTS가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이아그램은 말 그대로 저희가 원하는 거의 도식화를 도와주는 GPTS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이아그램은 AI 강의안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순서를 도식화해. 제가 그냥 통일성을 위해서 강의안이라는 특정 주제를 잡고 진행하는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원하는 작업이 있을 때는 그 원하는 작업에 맞춰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그램도 저희가 원하는 엄청 고도화된 결과물을 아직 내놓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GPT-5가 연말에 출시가 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GPT 자체의 그 퀄리티가 높아지게 되면서 아마 각 GPTS가 내놓는 답변의 퀄리티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 저희가 AI 강의안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순서를 도식화해 주었을 때 AI 주제를 선택을 하고 어떤 컨텐츠를 할 건지, 그리고 스트럭처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매트리얼을 사용을 할 건지 슬라이드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도식화하는 거를 나중에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거를 도식화해 주는 거를 다이어그램이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GPTS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썬은 저희가 파이썬의 이제 코드 형태를 이 파이썬 GPTS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서 매년 열리는 정기의 데이터를 얻기 위한 파이썬 코드 작성해줘 라고 하면 네, 이렇게 저희가 파이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드도 보여주게 되고 제가 나중에 간단히 웹사이트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이 GPT를 포함한 다양한 LLM들이 이 코드를 작성하는데 되게 능숙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기본적인 이제 어떤 페이지의 UI를 만드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는 앞으로는 이 GPT를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주게 되고 여기서 계속 추가적으로 살을 붙일 수도 있어요. 무기 종목에 대한 내용만 나오게 해줘 하면 파이썬 코드가 이제 국기 종목에 대한 내용만 나올 수 있게 필터링을 하는 코드도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파이썬 관련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파이썬 GPTS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onvert Anything은 파일 변환기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PDF를 넣고 워드로 바꿔줘 하면 그 워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GPT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예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하나를 그냥 예시로 가져와 볼게요. 제가 지금 실습하려고 넣어놓은 엑셀 파일인데 이거를 넣고 해당 파일을 PDF로 변환해주고 해당 링크도 또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PDF랑 완전히 변환이 일치하진 않겠지만 나름의 스스로 분석 변환을 해서 저희한테 PDF로 다운받을 수 있게 공유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리진 않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PDF인데 이렇게 엑셀을 PDF로 변환을 해준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커스텀 GPTS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나 어떤 결과물을 원할 때 내가 어떤 GPTS를 활용할지 모를 때 활용할 수 있는 GPTS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GPTS를 찾아주는 그 GPTS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시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GPT가 없어서 제가 이거는 찾아서 할게요. 이렇게 그 모바일 앱처럼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스트 커스 GPTS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똑같이 나는 AI 강의안을 만들고 있어. 효율적인 강의안을 만들기 위해 도움받을 수 있는 GPTS 소개해줘 라고 하게 되면 나름의 이제 각 파트에서 아마 활용할 수 있는 GPTS를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레슨 플래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GPTS, 그리고 에듀케이터 GPTS 이런 형태로 저희가 원하는 목적을 말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GPTS를 찾아주는 GPTS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말 별의별 게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 할 때 이게 한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GPTS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GPTS를 만들고 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GPTS가 이제 앱 중에 이제 유료로 사용을 해야 되는 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GPTS도 아마 유료 모델로서 나중에는 정말 이 퀄리티가 좋아졌을 때 돈을 내고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변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GPTS에 대한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빠르게 생성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GPTS 만드는 것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웹사이트 제너레이터는 HTML 기반의 웹사이트 코드를 짜주는 그런 GPTS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예시로서 여기서 만들어진 HTML 코드로서 나오는 웹사이트가 어떤 형태인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I 강의안을 만들기 위한 웹사이트를 HTML 코드로서 작성해줘 하게 되면 얘가 그 나름의 페이지 구성을 해서 HTML 코드로서 이렇게 코드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실제로 나중에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앱에 넣어서 실제로 웹에 구현이 됐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웹사이트 HTML 코드를 만들어주는 GPTS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QL 익스퍼트라고 해서 저희가 SQL을 만들 때도 이 GPTS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SQL이라고 치면 익스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그 스포츠 경기 물어봤었잖아요. 똑같은 걸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넣어두면 이제 이 데이터를 뽑기 위한 SQL을 뽑아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만의 GPTS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신 게 나만의 AI 뭐 비서, AI 봇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다 GPTS로서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페르소나를 심어놓은 GPTS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그 자체를 나만의 이제 AI 봇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GPTS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GPT 탐색에 들어오셔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것도 만들 때 프롬프트로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GPTS를 만들 건지를 계속 답변을 주는 겁니다. 이 관련 최신 뉴스를 공유해주는 GPTS를 만들고 싶어 하면 이제 제목도 추천해주고요. 로고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제목을 추천을 해줄 거예요. AI 뉴스 펄스라고 하는 건 어때? 라면 주어라고 하면 이제 계속 필요한 정보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고를 아마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네,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동안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GPT에서 완성이 되면 저희가 넣은 명령어를 바탕으로 하나의 페르소나가 설정이 돼서 이 GPTS가 이제 답변을 해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고가 만들어졌고 해당 GPTS는 누군가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답변을 하게 설정해줘.
아까 저희가 로고 만들 때 이제 어떤 색감을 원하세요? 어떤 형태를 원하세요? 1부터 10까지 이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아마 그 만드신 분들도 만들 때 처음에 누군가가 물어보면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이어서 질문을 해줘 라고 하는 아마 이 프롬프트를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형태의 이제 GPTS를 다 만들었다고 해서 더 필요한 거 있냐 해서 아니 이대로 만들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PTS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위에 GPTS 만들게 하게 되면 나만 볼 수 있고 나만 보게 하면 나만 활용할 수 있는 AI 비서 같은 느낌이 되겠죠. 네. GPT 스토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만든 이런 AI 뉴스 펄스라고 하는 GPTS가 모든 분들께 공유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도가 높은 GPTS들은 엄청 고도화된 프롬프트가 들어갔을 거예요. 저는 되게 단순한 명령으로서 만들었지만 지금 활용도가 높은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GPTS들은 고도화된 작업을 통해서 이 인격표로 설정이 됐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만들고 내가 이걸 상용화하겠다 하는 분들은 단순하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고도화된 작업으로 이 GPTS를 만들어 보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음, BTS 편집에 가게 되면 제가 넣은 그 프롬프트에 따라서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침이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GPTS가 답변을 할 때 이 지침에 따라서 답변을 하게 된다. 해서 이제 이 페르소나가 설정이 된 것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GPTS를 활용해서 어떻게 응용이 가능한지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컨센서스 논문을 다운받아서 이 논문을 분석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새롭게 할게요. 이제 AI 관련된 최근 논문을 찾아주고 PDF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도 함께 공유해줘 라고 해볼게요. GPT가 그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엄청 능숙합니다. 따라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안 주네요. 네, 여기서도 안 주네요. 잠시만요. PDF로 다운받을 수 있는 논문만 찾아줘 라고 해볼게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건 컨센서스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여기 PDF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받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받은 거를 실제로 다운받은 거 되게 복잡한 이 4페이지 논문인데 이거를 다 읽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GPS한테 가서 이 파일을 첨부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가 다운받은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넣고 해당 논문을 한글로 분석해줘 라고 넣게 되면 이제 GPT가 이렇게 빠르게 분석을 해줍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논문을 핵심만 간단하게 봐야 될 때는 이제 이런 형태로도 응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를 분석을 하는데도 되게 GPT가 능합니다. 저희가 아까 만든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보면 AI 강의를 하는 남자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운받아서 이 사진을 분석을 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다운받은 이미지를 넣고 해당 첨부된 이미지를 분석해줘 라고 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이 이미지 내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나열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달리라고 하는 GPTS에서 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GPT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분석을 해주는 역할도 GPT가 잘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엑셀 파일 처리도 GPT가 잘합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단순한 숫자의 계산은 GPT가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엑셀 파일에 대한 전처리라든지 뭔가 도식하든지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도 그 GPTS가 되게 활용도가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 제가 이 엑셀 파일 예시를 사전에 하나 구해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GPT한테 엑셀로 데이터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여기서 활용 가능한 파일 예시를 하나 보여줘 라고 해서 다운받은 그런 엑셀 파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엑셀 파일이 있고요. 제가 지금 엑셀이 지금 다운은 안 돼 있어서 활용은 안 되지만 어떤 예시의 모습인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나온 엑셀의 모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프로덕트 아이디마다 이제 어떤 가격인지, 그리고 어떤 분이 샀는지, 얼마나 할인이 들어가는지, 세금, 그래서 이제 순이익은 얼마인지 이렇게 나온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아이디별로 어떤 커스텀 아이디를 가진 분들이 사셨는지 이런 시트도 있고 재고 현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아까 제품 코드가 있었잖아요. 그럼 프로덕트가 공통된 컬럼이었으니까 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줘 하게 되면 이 데이터 프로덕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네. 데이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너무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글로 설명해줘. 네,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조금 더 큰 데이터를 넣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총 매출액에 대해서 고객별로 분석해줘.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 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식화로 주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아이디 기준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식화해서 나타내줘 하게 되면 그래프로도 GPT에서 나타내주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예시로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실제로 얘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줘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도식화에서도 GPTS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몇 가지 이제 소개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GPT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LLM, 이 이제 AI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튼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거고요. 하나 강의안을 만들 거죠. 간단한 이제 프롬프트로서 각자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LML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GPT에 대해서 유료로 하시기 전에 한번 테스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클로바엑스라 해서 이거는 네이버에서 만든 LLM 모델입니다. 따라 네이버에서는 지금 이거를 나중에 내비게이션이라던가 네이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다 탑재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거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AI 강의안을 만들어 달라면 여기선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물어보게 됩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 1시간 분량의 강의를 하려고 해.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들이 있다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 생성형 AI는 엄청 고도화된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목적에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세 개를 보여드리면 일단 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클로드는 이제 NVIDIA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LLM이고요. 최근에 모바일 버전으로도 나오고 퀄리티 좋은 답변을 많이 내준다라고 지금 중론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GPT 말고 이 모델을 활용을 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아까 그 클로백스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달라고 하네요. 를 위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될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클로드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클로드도 유료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펄플렉시티라고 하는 LLM도 있고요. 펄플렉시티도 논문 분석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추가적인 질문 없이 되게 빠르게 나오네요. 네, 이런 LLM도 있고 최근에 라마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라마는 지금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활용할 때 UI라던가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시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이제 이 MT라고 하는 앱을 다운을 받으시면 이 MT에서 라마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MT에 가시면 여기에서 그대로 다운받게 하시면 이 타이니 돌핀이 다운되기 때문에 여기서 메타 라마를 설정하시고 셋업 로컬 AI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하면서 다운이 완료되면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라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메타에서 이걸 오픈소스로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개발자들이 이 라마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새로운 모델을 낼 수 있게 하고 있고, 지금 메타에서 얘기한 거는 이 고도화된 엄청 오랜 시간 들여서 만들어진 기술을 오픈으로 공개한 이유가 이 LLM 모델 자체가 유료가 아니라 저희가 활용하는 리눅스라던가 이런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 같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LLM을 만드는 개발사 입장에서는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하자면 국내에서는 리튼이랑 클로버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메타의 라마, 퍼플렉시티, 클로드 이렇게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생성형 AI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PPT 자동 생성인데 이거는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는 되게 깔끔하고 텍스트 위주의 슬라이드를 많이 만든다면 이거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대신 되게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마에서 새로 만들기 해서 예를 들면 제가 AI 강의안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줘 하게 되면 이제 그 AI가 자동으로 막 컨텐츠도 추천해주고 컨텐츠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개, 영이어서 이렇게 쭉쭉 하고 뺄 거는 빼고 그리고 추가할 거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활용 사례 이렇게 해서 뭐 미디움 그리고 AI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생성형 AI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활용을 할지를 선택을 해주는 거여서 일단 기본적으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를 활용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 설정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정한 이제 AI 강의안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논리적이고 좀 깔끔한 그런 이미지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AI가 만들어준 아까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그런 툴이 만들어준 이미지도 이렇게 넣게 됩니다. 네, 이렇게 쭉쭉 만들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든다, 바꾸고 싶다 했을 때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하면 AI 강의 소개 슬라이드에 이미지를 바꿔줘. 하게 되면 이미지를 바꿔줍니다. 네, 그러면 순서를 바꿔줬는데 이걸 바꿔달랄게요. 이렇게 하면 이미지 자체를 바꿔줍니다. 네, 시각적 효과를 높인 이미지로 바꿔달라 할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감마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 형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무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슬라이드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 중간에 이제 더 이상 못 만든다라고 하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PPT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AI 도구 감마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생성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도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비디오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디오그램도 하루에 활용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나온 생성형에서 거의 다 하루에 몇 개, 한 달에 몇 개, 이렇게 기본적인 토큰을 주어지고, 그리고 그게 초과하게 되면 유료로서 활용할 수 있게 초반에 고객 유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활용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어로서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폴더, AI lecture, 코리아 뭐 이렇게 예시로 한번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되게 많이 만들어줬는데 제가 너무 간단한 걸 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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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on the this forest with the image order image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양식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직 프롬프트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만든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자체적인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공개해 놓은 이미지고 이것도 제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강아지, 그러니까 주위에 나무가 있는 그 숲속에서 나무가 주위에 있고 그리고 강아지가 있는 이미지가 잘 나오게 됐고요.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약간만 변형을 주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단순한 프롬프트를 넣었지만 여기서는 이 이미지를 뽑기 위한 어떤 프롬프트가 활용을 했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이 도구를 캣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강아지가 아니라 캣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나올 겁니다. 보면 이렇게 고양이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약간씩 계속 변형을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다른 분들이 만든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면, 여기서도 프롬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 프롬프트에서 제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면 돼요. 아메리칸 리얼리즘을 코리안 리얼리즘으로 해볼게요. 그대로 프롬프트 하게 되면, 근데 지금 저희가 좀 많이 이미 토큰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오래 기다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각의 툴에서 어떤 느낌이 좀 다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AI가 있고,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하고 똑같이 제가 넣어볼게요. 아까처럼, trees around the forest and dog in the middle of the image라고 하는 거를 다른 툴에 똑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 토큰으로 해요. 그래서 이 토큰이 없어지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졌네요. 이건 조금 이상하네요.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명확한 프롬프트가 안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음, 이 판다를 같은 느낌의 강아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판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도그라고 할게요. 이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판다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하나를 빠뜨리고 도구 마저에 판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괴상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어요. 뭐 강아지랑 판다가 합쳐진 그림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AI는 저희가 프롬프트 내린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상한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상한 결과물을 내준다기보다는 그 프롬프트에 입각한 거를 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똑같은
명령어 넣었을 때 이디오그램이랑 조금은 느낌이 다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나요? 그 각각의 AI 도구들이 이미지의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원하는 이미지 느낌을 가진 AI 도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 하나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일단 다 넣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의 이미지를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약간 몽환적으로 나오죠. 같은 이미지인데 이렇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나왔는데 제가 똑같은 프롬프트에 이제 강아지로 바꿨을 때 이렇게 같은 느낌의 강아지로만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성형 AI 이미지 도구들은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저 이모지 제작하는 오토드로우라고 하는 AI 도구가 있고요. 오토드로우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모티콘을 제작을 해주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뭐 사과 이모티콘을 그리고 싶다 하면 뭐 지금 제가 그림의 소질이 잘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사과를 형상화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이렇게 사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해서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여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귀여운 생성형 AI 도구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제가 오늘 다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오버리프라고 하는 이력서라던가 특정 폼에 맞춘 나의 문서를 특정 폼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부분 그리고 자동화 툴도 한번 설명을 드리렸었는데 이건 저희가 다른 세션으로 하나의 더 세션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끝마치기 앞서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GPT가 나온 지 17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빠른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도 남들보다는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하루에 몇 분씩만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조금씩만 시간 투자해서 꾸준히 공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제 파트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남겨주시면 모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